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잠깼지? 여러분, 자, 잠 깨세요. 자, 선생님, 빨리 같이 국어 수업 들어와야죠. 선생님이 사실은 이렇게 얼굴 나오게 찍는 거는 처음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랑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가르치는 느낌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으면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으면 옆에서 선생님이 진짜 약간 과외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 나라고 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하는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해야겠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문법이라 재미가 없어요. 근데 문법은 진짜 여러분 딱 지식이잖아. 정말 딱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알아두기만 하면은 정말 딱 그것만 나오니까는 여러분들 오히려 공부하기에는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 문법은 사실은 고등학생들도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맨날 밤에 찍었어요. 이거를 밤에 혼자 이제 일하고 밤에 이제 혼자서 찍어가지고 텐션이 낮았잖아. 약간 조금. 그러니까 올리려고 해도 그게 좀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원래 성격이 되게 밝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으아!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너무 그렇게 하면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이제 좀 몇 번 봐줘야지. 그래서 약간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 했었죠. 아, 맞아. 프린트는 저번 시간 프린트를 그냥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거 그냥 열고 하시면 되고, 저번 시간 우리가 앞면 했잖아. 그러니까 뒷면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표현 요소에 따라서 문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자, 내가 일단 써놨잖아요. 왜냐면 저번에 마우스로 그냥 막 쓰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진짜 너무 애기가 막 장난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써놨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3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개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제 같이 이제 문제 풀면서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중요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그 고쳐쓰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앞에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앞부분에 고쳐쓰기 부분이 나와요. 뭐 이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봐두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연스러운 문장 만들기 위해서는 이 2가지 했었죠. 그럼 이제 3번째 중의적인 표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페이지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을 보시면, 자, 중의적인 게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의는 의미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중은 이중적이라는 거야. 아하,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속에는 의미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데 표현은 여기 나타난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표현만 봐서는 이 의미가 2개가 있으니까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표현만 들어봤을 때 의미가 사실은 2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많은 거야. 사실은 의미가 밑에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표현은 하나인데 의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 하나만 들어서는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특징은 문장 성분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서 2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중의적인 표현은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표현은 하나인데 의미가 여러 개로.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야겠냐. 중의적인 거 계속 쓰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면 이제 문장을 자세하게 풀어 쓰거나 어순을 바꾸거나 쉼표나 보조사를 활용하거나 단어의 순서를 조정하여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의적인 표현의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게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시를 먼저 볼게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자, 이후에는 주어와 목적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스로가 뭐니? 많다, 그죠? 많다. 근데 주어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많다, 친구가 많다. 그러니까 많다가 친구랑 걸린다. 그러면 많다, 친구가 많다. 뭐 어떤 친구가 많은 거니?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니? 슬기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주어가 슬기가란 말이야. 슬기가가
많다랑 연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슬기가 많아. 어떻게? 보고 싶은 친구가 많은 거야. 알겠지? 그런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슬기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너네가 문제 나오고 이게 왜 중의적인 표현이야? 이유를 찾아봐라고 하면은 바로 주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친구가가 많다랑 걸리는 건지 아니면 슬기가가 많다랑 걸리는 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대답해 볼게요. 자, 윤경이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주어와 목적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예요. 자 그럼 볼까? 불렀다 서술어 나왔죠. 불렀다 누구를 영주를만 우리가 목적어로 본다면 주어는 뭐가 되겠니? 윤경이와 혜성이가 되겠죠. 아하 그럼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윤경이는 혜성이와 둘이서 영주를 불렀다. 이렇게 의미가 그죠? 목이 메어 지금.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또 할 때 목적어를 영주를만 뿐만이 아니고 혜성이와 영주를 이렇게 혜성이와 영주를하고 이게 목적어가 딱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윤경이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이렇게. 그럼 윤경이는 혼자서 혜성이와 영주를 두 사람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적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영주를하고만 걸리는 건지 아니면 혜성이와 영주를이 목적어가 되는 건지에 따라서 이중적인 우리 중의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를 만났다. 자 어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사가 되겠죠. 왜냐 만났다를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언을 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용언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부사는 원래 용언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부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부사의 그러니까 범위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부사의 수식 범위가. 그래서 어제가 무엇을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자, 부사는 용어를 수식한다고 했죠.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자, 그럼 볼까요? 종현이는 어제 만났다를 수식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를 만났다. 종현이가 어제 만난 거예요. 누구? 고향에서 온 혜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종현이는 고향에서 온 혜리를 어제 만난 거야. 누가? 종현이가 어제 만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가 만났다랑만 수식을 한다면 하지만 여기 영어이 또 있죠. 오다가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어제가 온을 수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제가 오다를 수식하게 되면 종현이는 이제 어제 고향에서 온 어제 이거 예를 꾸미는 거잖아. 그지? 어제 온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종현이는 어때? 고향에서 어제 온 혜리를 만난 거야. 아시겠죠? 고향에서 어제 온 혜리를 만난 거라고. 그러니까 어제 온 게 누구야? 혜리인 거야. 그러니까 어제가 온을 걸치게 되면은 혜리가 어제 온 거고, 어제가 만났다랑 만나게 되면은 종현이가 어제 만난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무엇을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이중적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문장의 표현역과 탐구하기.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야. 자, 읽어볼까요? 자, 문장의 표현역과, 자, 혼문장으로 표현할 때와 곁문장으로 표현할 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야. 혼문장으로 표현하면 내용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이 된다. 왜냐면 혼문장은 뭐였니?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굉장히 간단하잖아. 그래서 간단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한 거예요. 그리고 속도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무엇이냐?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연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너무 짧아서. 그래서 글이 단조로워서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여기 다양한 짜임의 문장 활용하기가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문장의 표현역과는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고 싶어. 그럼 뭘 쓰면 되겠니? 혼문장을 쓰면 되겠죠. 그게 바로 다양한 짜임의 문장 활용하기. 알겠지? 효과는 이게 효과인 거야. 단점과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 문장을 쓴다. 이게 다양한 짜임의 문장 활용하기입니다. 그럼 곁문장도 읽어볼까? 곁문장은 우리 뭐였죠? 주어, 서술어 이어지는 이어진 문장. 그리고 주어, 서술어 안에 조그만 주어, 서술어가 똑 들어가 있는 아는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어쨌든 문장이 어때?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내용이 논리적이고 집중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문장이 아주 많으니까 그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거야. 설명을 잘해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집중력 있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건의 연결관계가 글의 흐름이 파악하기가 쉬운 거야. 왜냐면 설명을 다 해주니까 문장이 많아서.
근데 단점은 뭐냐면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맞지 않거나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호응이 있었지. 이게 뭐 너무 길어가지고 호응을 찾기가 어려운 거야. 너무 먼 거야 호응까지. 앞에 뭐 결코 있는데 결코하고 뒤에 아니다까지 가기가 너무 긴 거야. 뭔지 알겠죠? 거기가 호응이 맞지 않거나 중의적인 표현이 생기기 쉬워. 왜냐면 문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여기 보면은 온 해리 뭐 어제에서 온 해리 그리고 뭐 있었지?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 이게 수식하는 게 문장이 길다 보면은 문장이 수식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건지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문장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짜임의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장점을 쓰고 싶으면 본문장, 이 장점을 논리적이고 집중력 있게 전달하고 싶으면 견문장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여러분 펼치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162페이지. 문제를 같이 풀다 보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된다고요. 자, 보세요. 자,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찾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쳐보자.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우리 있었죠? 주성분이 빠져있는가? 자, 이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봐요. 자, 물은 섭씨 100도 이하에서는 된다라고 했죠. 되다, 아니다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앞에 이가가 붙는 보호가 필요하다. 근데 보호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연스러워. 자, 그래서 보호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때? 물은 섭씨 100도 이상에서는 된다, 기체가 되고, 이렇게 넣었죠. 또 섭씨 100도 이하에서는 된다, 뭐가 액체가. 이렇게 보호를 적어줘야 된다. 보호가 빠졌다. 그래서 이게 어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일을 결코 오늘까지 하겠다. 자, 이거 있었죠? 문장 선물의 호응. 위에는 체육복을 입었는데 아래는 망사 스타킹. no. 안 돼요. 안 돼. 그지?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똑같은 거야. 봐봐. 결코는 무엇이랑 연결된다? 봐봐. 결코는 하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어때? 여기 써있죠?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결코는. 결코를 쓰고 싶으면 뒤에 부정을 써야 돼. 여기서 쓰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일은 결코 오늘까지 하겠다. 아니고 그 일은 결코 오늘까지 할 수 없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부정의 의미랑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거 하겠다를 쓰고 싶어. 그럼 앞에가 뭐가 되겠니? 긍정의 의미를 써줘야겠죠. 결코가 아니라. 그게 바로 반드시라는 거야. 그래서 하겠다를 쓰고 싶으면 자, 그 일은 반드시 오늘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호응이 잘 맞는지를 봅시다. 자, 이것도 있었죠. 우리 어때요? 목적어하고 서술어에 호응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자, 부르다. 자, 봅시다.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부르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춤을 부르는 겁니까? 춤을 불러요. 춤아!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춤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 춤은 추고, 노래는 부르며 이렇게 목적어에 맞게 서술어를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목적어, 춤을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져있다. 그래서 목적어 춤을 서술어 부르면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춤을 추고 라는 서술어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를 바랐다. 자, 나의 꿈은 바랐다. 자, 서술어가 바랐다죠. 자, 나는 바란 거야. 나의 꿈이 바란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나의 꿈은 뭐니? 바로 무정물이죠. 여러분 무정물 알아요? 여러분 무정물하고 유정물 아십니까? 자, 유정물, 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런 걸, 그래야지 하세요, 이 사람이 이제. 마우스! 자, 유정물이 뭐냐? 이 정자가 감정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정물이라고 합니다. 유정.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면 인간, 그죠? 인간이나 동물 같은 거.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때? 바라는 것이 되겠죠. 감정의 상태가. 그런데 나의 꿈이나, 뭐 책상 이런 거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무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주어가 나의 꿈이야. 나의 꿈은 무정물이 되겠죠. 나의 꿈이 바랄 수 있어? 나의 꿈이 뭘 바래? 안 되지. 사람이 바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의 꿈을 만약에 살리고 싶으면 나의 꿈은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호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랐다를 그대로 살리고 싶으면 앞에 뭘 쓰면 되겠니? 유정물을 쓰면 되겠죠. 사람을 쓰면 되겠지. 어때? 나는 주어. 나는 이것을 바랐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예요. 주어 나의 꿈은 서술어 바랐다고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의 꿈은 이것이다. 자, 나는을 써야겠죠. 사람이 바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풀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다음 글을 보고 의미가 명확하게 지연되도록 문장을 고쳐서 보자. 이거 뭡니까? 우리 중의적인 문장이겠죠. 중의적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싶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또 타자를, 오타를. 보고 싶다, 여러분. 뭐 그냥 그렇구나 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자, 그러면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였죠.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니? 자, 많다. 누가 이거랑 걸린다고 했죠. 많다. 이거 있었죠? 주어가 많다가 되는 건지, 친구가만 되는 건지. 친구가 많은 거면 어때?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은 거지. 친구들이 많아. 어떤 친구들? 슬기가 보고 싶어. 슬기, 러버. 그죠? 슬기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주어가 슬기랑만 걸리게 된다면, 이렇게 슬기 된다면 어때? 요런 친구가 많은 거야. 슬기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다. 슬기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다. 이중적으로 해석이 된다. 자, 그래서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문장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중의적인 표현은 문장을 자세하게 풀어 쓰거나, 아까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자세하게 풀어 쓰거나, 어순을 바꾸거나, 쉼표나 보조사를 활용하면 의미가 분명해져.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중의적인 표현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중의적이지 않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슬기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많다. 아니면 슬기가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여기를 바꿔줬죠. 이게 이렇게 조사를 바꿔주거나, 하면은 문장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르이 됐으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주어는 친구가구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줬잖아. 슬기가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해석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바꿔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쉼표나 보조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써주면은 우리가 중의적인 게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윤경이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있었죠? 목적어 영주를 불렀다. 인지 아니면 혜성이와 영주를이 바로 목적어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해소해주기 위해서 문장을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 쓴다고 했죠. 자세하게 풀어 쓰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 윤경이는 둘이서 이렇게 넣어줬죠. 둘이서 하는 거야. 윤경스. 얘가 윤경스야. 그지? 윤경스야. 윤경스가 둘이서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윤경이가 혼자서 혜성아, 영주야. 혜성이, 영주는 매몰차군요. 안 오군요. 윤경스. 자, 그래서 어때요? 혼자서라는 단어를 써줬죠. 그래서 둘이서 부른 거였구나. 혼자서 부른 거였구나. 우리가 여기 보시면 문장을 자세하게 풀었어서 우리가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혜성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글로 써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해리를 만났다. 자, 어때요? 우리 어제가 오늘 꾸미는 건지, 그렇죠. 어제가 오늘 꾸민 건지, 어제가 바로 만났다를 꾸미는 건지. 자, 어제가 만났다를 꾸미는 거면 종현이가 어제 만난 거죠. 하지만 어제가 오늘 꾸미는 거면 해리가 어제 온 거죠.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분명하게 문장을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 나왔죠. 어순을 바꿔 쓰거나 어순을 바꾼 거예요. 종현이는 고향에서 어제 온 해리를 만났다. 어순을 바꿔서 그걸 해준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나? 아까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터에, 선생님이, 아까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트가 어딨냐?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써있잖아.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이거 있잖아. 이거를 해준 거야. 아까 여기서 어떤 걸 해준 거냐면 꾸밈을 받는 말과 얘가 얘를 꾸미는 거잖아. 얘가 얘를 꾸미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다 붙여준 거야. 어제 온 이렇게. 그러면 온이 어제가 오늘 꾸미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오늘 바로 어제가 바로 만났다 이렇게 바로 앞에 수식을 해주면 어제가 누굴 수식하는 거니? 만났다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밈을 받는 말이 꾸며주는 말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어순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중의적인 문장이 해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갔어. 자, 그거 할게요. 자, 문장의 짜임에 따른 표현 효과를 탐구해보자. 문장의 짜임에 따라서 문장의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있었죠? 문장의 짜임. 아까 혼문장과 격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문장 짜임의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 혼문장이야. 왜냐? 문장이 짧잖아. 그래서 자, 복도로 나선다. 그리고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짧죠? 그래서 혼문장을 활용해서 표현이 간결하고 명료하고 긴장감과 강렬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건 길잖아. 복도로 나서는데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고 선장실로 올라가도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여니 총이 엄청 길죠.
결국에 이거는 뭐야? 견문장 중에서 특히 이어진 문장을 활용해서 문장과의 연결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왜냐? 문장이 기니까요. 설명을 잘해주니까요. 그래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논리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을, 광고 문구를 혼문장으로 바꿔봅시다. 얘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짧게 써주면 되겠죠. 아까 여기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면 이렇게 자르면 되겠잖아.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들과 눈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짧게 하면 느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원래 문장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견문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사의 연결관계가 잘 드러나고 세호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서 내용을 집중력 있게 전달하는데 혼문장으로 바꾼 문장은 문장이 짧고 단순하며 내용이 간결하고 명쾌하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전달하고 싶으면 혼문장을 써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근데 이건 쉽죠? 자, 다양한 짜임의 문장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자. 자, 체험의 이거는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니?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어때?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리고 아는 문장은 어때? 주어, 서술어 안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예시니까 그냥 혼문장에 들어가는 게 예시가 이거고요. 이어진 문장에 들어가는 게 이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썼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아는 문장에 들어가는 게 이거. 그래서 뭘 아는 거겠니? 귀여우니 무늬를 꾸미는 거죠. 주어 서술어. 그러니까 주어가 없죠. 주어가 뭐겠니? 무늬가 귀여운. 똑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귀여운 무늬, 관형절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엄청 긴데 상품평을 써라. 그러니까 결국에 표현 의도가 잘 드러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결하고 이거죠. 혼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서 전달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혼문장으로 이렇게 책이 많이 들어가요. 무게도 적당한 편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니야. 이어진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관계가 더 잘 드러나서 이유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뭘 써라? 견문장을 써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책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무게도 적당한 편이라서 썼으니 딱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라. 이렇게. 이렇게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볼게요. 작성한 하품표를 짝까 바꿔 읽고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이해해보자. 의미가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활용했어. 자, 이 문장의 짜임,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바꾸면 표현 의도가 더 잘 전달될 것 같아. 아하, 내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으면 혼문장을 써야겠다. 그치? 그리고 우리가 문장 간의 관계가 더 잘 드러나서 이유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뭘 써야? 견문장으로 써야겠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문장을 꼭 이루는데 필요한 주성분, 인간 모양 그렸었죠. 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겠죠. 주어, 서술어가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 두 번 이상은 견문장. 견문장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이어진 문장, 그리고 다른 문장이 쏙 들어가 있는 아는 문장. 그리고 어떤 짜임의 문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효과, 간결하고 명확하고 있었죠.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의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문장, 혼문장을 쓸지 견문장을 쓸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재의 대답을 완성해보자. 자, 가하고 나의 문장의 짜임이 어떻게 다르냐. 민준이는 노래를 잘한다. 누가? 민준이는 이렇게. 그린다. 누가? 민준이가 그림도 잘 그린다. 여기 이제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이어진 문장인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나열, 대조, 선택 중에 나열이 되겠네.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요? 그린다. 누가? 민준이가 그린다. 무엇을? 민준이가 잘 그린다. 무엇을? 그림도 잘 그린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근데 민준이가 노래도 잘한다는 거야. 노래도 잘한다. 근데 사실 앞에 뭐야? 민준이가 노래를 잘한다.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겠죠. 얘를 꾸미는 거야. 민준이를 꾸미고 있는 거죠. 채연을 수식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가 명사겠죠.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절을 안고 있는 우리가 아는 문장이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우리 문법 끝났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청포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청포도로 만납시다. 빨리 선생님이 사라지는 게 낫겠죠? 안녕!